봉제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앞판에 각각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웰트 포켓의 위치를 패턴에는 그려져 있지만 몸판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부터 옮겨줄 거고요. 원래 실표뜨기를 통해서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위치를 표시를 해두는데 저희는 실표뜨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시접 1cm씩 준 거 생각하시고요.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서 핀 꽂아 주겠습니다. 초크로 주머니 위치 표시를 해주시고요. 좌우가 대칭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연하게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화면상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표시가 있어서 그 위치에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웰트 포켓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요. 여기는 겉에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주머니감은 뒷면이 아니라 겉에서 표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색깔 있는 실로 실표뜨기 하듯이 한 땀씩 떠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덤블링 재질이라서 이 위에서는 초크나 뭐 펜이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두고요. 실로 표시하기 때문에 실표뜨기라고 합니다. 원래 들어가는 건 되게 짧게 떠야 되는데 원단이 두껍다 보니까 좀 두께가 있게 되고요. 원래 실표뜨기 하는 시침실이 있는데 그게 색깔 자체가 표백하지 않은 그런 약간 누런 광목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마침 이제 자수실이 있어서 자수실 이용해서 좀 눈에 띄는 색깔로 실표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실 한 겹도 좀 작고요. 저는 두 줄 동시에 끼워서 총 4겹으로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패턴 부분만 살짝 걷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의 웰트 포켓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실표뜨기는 실로 완성선을 표시한다라고 실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실 때 수직으로 딱 내려 들어가서 원래 속으로는 아주 짧게 뒷면에 거의 점 보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단이 원체 두꺼운 상태라서 그렇게는 힘들고요. 이렇게 위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은 주머니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실표뜨기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쪽도 6군데 표시를 하셨으면은 패턴을 걷어내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봉제할 거를 생각하시면 이 뒷면에 이쪽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실표는 재봉을 하고 나면은 다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뒤쪽이 잘려 있으면은 실을 뺄 때 훨씬 더 잘 빠집니다. 실표가 원래 지금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짧게 이렇게 싹이 쏙쏙쏙 올라와 있는 느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웰트 포켓을 하는 곳은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원래는 접착 심지를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단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접착 심지 없이 일단은 주머니를 할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서도 짧게 해주시고 겉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누빔지하고 덤블링 원단에 모두 다 웰트 위치를 표시를 했고요. 앞판에 양쪽 다 웰트 포켓 완성을 했고요. 그러고 나면 앞뒤판 겉길이 마주되고 양쪽 어깨선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산이 10cm 정도로 났기 때문에 옆선 말고 어깨선만 박고 소매를 먼저 단 다음에 소매 옆선과 몸판 옆선을 한 번에 박아줄 겁니다. 어깨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집었을 때 가름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두꺼워지고요. 소매 시접까지 합쳐지게 되면 많이 두껍기 때문에 이쪽 시접 부분도 원단하고 솜하고 갈라서 솜 부분은 또 잘라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솜 부분 잘라내 주시고요. 소매를 달아 주시는데 이쪽 어깨 너치 부분 표시해 놨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앞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겉하고 겉길이 놓고
박아줄 거고요. 몸판 쪽의 시접은 가름솔로 시접 갈라주시고 여기 너치 표시 맞추신 다음에 중간 핀 꽂아주시고 이쪽 편 꽂아주시고 여기 진동둘레 몸판하고 소매하고 같이 박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즈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소매산을 더 낮췄고요. 소매를 그릴 때도 이즈 처리할 분량이 없도록 패턴을 그렸습니다. 이쪽 편 가름솔인지 확인하시고 소매 쪽에서 박아주세요. 이게 사실 지금 좀 먼지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코가 조금 간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먼지도 날리고 반대편에 혹시 씹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어깨가 드롭이 됐기 때문에 시접은 모두 몸판 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몸판으로 가야 소매가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본래 어깨일 때는 시접을 소매 쪽으로 보내서 소매가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나게 하는 거고요. 드롭 숄더 같은 경우에는 몸판 쪽으로 다 시접을 보내서 소매가 차분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서도 안에 원단하고 솜하고 분리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양쪽 다 어깨선 받고 소매까지 다 달아줬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시접 부분에는 모두 다 솜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는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솜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이제 옆선을 박아줄 건데 진동둘레 시접이 모두 몸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박아주실 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시접을 모두 몸판 쪽으로 보내려면 소매 쪽에서 이렇게 박아서 옆선까지 박아주셔야 시접이 편안하게 갑니다. 딱 요 선끼리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 이쪽 끝에서부터 쭉 따라서 몸판의 옆선까지 이렇게 니은자가 되게 박아줄 거고요. 역시나 받고 나면은 양쪽 다 시접 부분에 있는 솜은 잘라줄 겁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 옆선도 박았고 이쪽에도 시접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겉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누빔 점퍼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후드 부분 봉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겉길이 마주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만 일단 박아주시고 양쪽으로 시접 부분에 솜은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부분도 박아서 양쪽 다 이렇게 시접 부분에 솜 잘라내서 정리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몸판에다가 달아줄 건데 뒤중심 표시해 주시고 겉하고 겉길이 되고 요쪽 부분은 시접 역시나 가름솔 되게 하시고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요쪽 끝부분 딱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끝에 지퍼 달 거라서 직선으로 맞춰둔 곳이거든요. 여기 어깨 시접도 가름솔 해주시고요. 이렇게 후드하고 목둘레하고 맞춰서 이렇게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후드가 달렸고요. 겉에서 봐서 씹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요거 길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만나는 점도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양쪽 다 시접 부분에 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달린 것도 양쪽 다 시접 이렇게 정리됐고요. 이제 지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오픈해 주시고요. 여기 스탑 장치 보이는 게 여기 시접 1cm 있거든요. 1cm에서 약간 더 떨어져서,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재봉틀에 노루발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접 1cm지만 1보다는 살짝 1.5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양쪽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맞춰주시고 스탑장치가 위에서 1.5cm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게, 나중에 이쪽 시접 부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꺾어서 바느질 할 겁니다.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쪽도 시접은 일단 가름솔로 갈 거고요. 지퍼를 그냥 핀 꽂지 않고 박다 보면 밀리기 때문에 핀 꽂아주세요. 지퍼단은 노루발로 바꿔주시고요. 요쯤에 왔으면은 슬라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루발 들고 슬라이드를 옮겨주세요. 다시 노루발 내리고, 그러면 반대편도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요 선에 스탑 장치가 바로 오도록 딱 놓고요. 이쪽 편에 끝나는 부분도 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이쪽 편도 시침핀 다 꽂아 주시면 박아 주시죠. 양쪽 다 지퍼를 달았고요. 이런 식으로 지퍼가 달리게 됩니다. 여기 끝이 같은지도 확인하시고 이쪽 부분이 같은지도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퍼가 달린 누빔 아우터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흰실로 실을 바꿔서 덤블링 원단 봉제하도록 하는데요. 후드 달고 그런 것까지는 다 봉제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덤블링 소재는 다이마루 원단 같이 신축성도 있고요. 받고 나면 뭐 다림질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저절로 다 가름솔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매하고 몸판에 진동둘레도 그냥 이렇게 가름솔로 해줄 거고, 이쪽도 옆선도 그냥 이렇게 가름솔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 옆선과 몸판 옆선을 박아주실 때 한쪽 방향에서 박아 나가면 반드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반씩 나눠서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매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박아주시고, 몸판 박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덤블링 원단도 똑같이 후드까지 달아줬습니다. 이제 두 원단을 합복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소매는 양쪽 다 안으로 빼주세요.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박아주는데 덤블링 원단은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박는 거는 누빔지에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아야 되는 곳들, 포인트가 되는 곳들을 가름솔로 해서 후드 끝나는 부분, 목 부분 여기 딱 만나는 곳이라든가 딱 맞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다 핀 꽂아주고 아래에 창구멍 남기고 싹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둘레 부분에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박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쪽 솔기 부분과 이쪽 솔기 부분을 맞춰서 핀을 꼭 꽂아주세요. 목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쪽이랑 여기 총 3군데는 이쪽 편에 그 지점과 딱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가장자리 다 핀 꽂아줬고요. 아래쪽에 창구멍 남기고 다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이쪽에 보시면 지퍼 스탑 장치도 있고 지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퍼 노루발로 바꿔주세요. 외노루발이 있으시면 외노루발로 바꿔주시고요. 이미 지퍼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봉제선이 있는데 그 봉제선 따라서 한 번 더 박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퍼 슬라이드를 위로 보내서 일정 부분 박아주시고요. 바늘이 내려 꽂혀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 슬라이드가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안쪽에서 슬라이드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제 다시 박아줍니다. 위쪽 부분에 여기에서는 스탑 장치 넘어서서 이렇게 지퍼를 바깥쪽으로 좀 빼주세요. 지퍼 끝나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서 봉제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또 일반 노루발로 바꿔줘서 후드 부분은 봉제를 하고요. 이쪽 끝에서도 지퍼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박아주셨으면 다시 또 지퍼 노루발로 갈아 껴주세요. 다시 또 일반 노루발로 바꿔서 옷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창구멍이 작으면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20cm 정도 되게 창구멍 남겨주시고요. 창구멍 남기고 박아주셨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앞 중심의 길이가 양쪽이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시접 부분 코너는 대각선으로 좀 잘라주시고요. 시접이 많으면 옷이 무겁기 때문에 시접 부분은 좀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소매 길이 끝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씩 소매를 맞춰서 이렇게 두시고요. 바퀴는 이쪽 늘어나지 않는 쪽에서 박아야 되니까 덤블링 쪽 원단을 접어주세요. 한 4-5cm 되게 접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요 사이로 껴주십니다. 솔기선 있는 부분 맞춰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두 개만 같이 쭉 가장자리를 박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소매 양쪽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연목점끼리 시접 고정해주고 어깨 시접끼리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느질로 하셔도 괜찮고요. 시접끼리만 재봉틀로 살짝 박아주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완성선보다 시접 쪽으로 나가서 여기도 가름솔, 이쪽도 가름솔 만드시고 마주대고
많이는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 5mm 정도만 시접 부분에 되돌아받기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 부분도 여기도 가름솔, 여기도 가름솔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재봉틀보다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서 실 색깔은 그닥 상관은 없고요. 흰색이든 네이비실을 쓰시던 시접 길이 감침질을 해서 4-5땀 정도 떠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세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재봉틀로 하셔도 되고, 재봉틀로 하는 게 시접은 작고 부피는 크고 해서 받기가 힘들거든요. 손바느질로 해주시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연목점 어깨 4군데 하셨으면은 이제 뒤집어 주세요. 창구멍으로. 창구멍 통해서 뒤집어서 꺼냈고요. 소매도 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창구멍 부분에 공구르기로 메꿔줄 거고요. 시접 1cm씩 접어서 이쪽 가서 0.5cm 정도 되게 떠주시고, 이쪽 편에서도 0.5cm 떠주시고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싹 잡아당기면은 또 이렇게 오므라들고, 여기도 0.5cm 가고, 전체적으로 스티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0.5cm 간격으로 창구멍 메꿔주시면 됩니다. 공구르기로 아랫부분에 다 창구멍 메꿔줬고요. 이제 스티치를 줄 건데, 근데 양쪽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스티치는 누빔지 쪽에서 줄 거기 때문에 윗실은 네이비실, 밑실은 흰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땀수 크게 하시고요. 노루발 장력 좀 약하게 해주세요. 원단이 두꺼워서 노루발 장력이 세면 밀리면서 안 박히거든요. 윗실은 네이비실, 밑실은 흰색 실이고요. 아무래도 덤블링 원단이다 보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손으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매만져 가면서 지퍼 부분은 지퍼가 쏙 나오도록 하고, 덤블링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스티치 간격은 약간 넓게 갑니다. 요게 이렇게 젖혀질 수 있게 손으로 매만져 주세요. 지퍼 부분도 쏙 당겨서 빼주세요. 지퍼 올릴 때 원단이 자꾸 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퍼도 쏙 나오게 해서. 겉에서는 스티치를 주고 덤블링 원단 쪽에서는 이 안으로 실이 들어가서 그닥 표시는 많이 나지 않고요. 항상 이쪽 편으로 지퍼 쪽이 나오도록 반대편으로 보내서 지퍼 올릴 때 이 털이 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후드 부분하고 밑단까지 한 바퀴 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으로 덤블링과 누빔지에 후드 집업 아우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티치는 앞 중심 지퍼 부분과 후드하고 밑단까지만 줬고요. 소매 쪽에는 이렇게 덤블링 원단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쁘기 때문에 소매는 스티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웰트 포켓 만들어 봤고요. 처음으로 후드도 달아봤습니다. 지퍼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뒤집어주면 덤블링 원단 쪽에서는 이렇게, 역시나 여기도 웰트 포켓이 있고요. 클릭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아우터 만들어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